한번 샨코님의 썰을 한번 볼게요. 빙의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여러 고생을 했는데요. 아르바이트도 하고 방황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어른들이 조언한다고 험한 말을 많이 하셨어요. 어린아이에게 해선 안 될 말 같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듣고만 있었거든요. 그리고 주위 가족들도 응원의 말을 해주지 않고 안 될 거라고 쉽지 않다고 어렵다는 말을 자주 하세요. 제 꿈은 간호학과에 가는 건데 그거 가지고도 뭐라 하시네요. 저도 현역으로 대학 가고 싶었는데 제 방황에 보태준 것도 없는 어른들이 함부로 말하고 힘 빠지게 하는 게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세상에는 왜 제 편이 없는 느낌이 드는 걸까요? 어째서 어른들은 그러는 걸까요? 이런 사연이네요. 어른들이 왜 그게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도 말하던가요? 이유를 말을 해달라고 한번 물어보셨나요? 혹시? 왜 안 되는데? 이렇게. 나름 내 딴에는 배려해서 말해준다고 하는 것도 다르게 들릴 수 있다는 게 참 어렵다. 맞아요. 내용도 어렵고 대학 가기도 어렵고 나이도 많다. 간호학과가. 그래서 샨코님이 한번 조사를 해보셨나요?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간호학과를 나와서 나이가 많으면 취업이 힘든지. 이걸 보고 정말 그렇다면 다른 방향을 가는 게 좋고, 그쵸? 근데 아니다. 나이는 상관없다. 대학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취업은 상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쵸? 아는 내용이랑 정반대다? 실제로는 늦은 나이에 그 간호학과에 나와도 취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도전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거라면. 그쵸? 근데 예전에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저하고 알고 지내는 고등학생 아이가 있었어. 제가 대학생 때. 근데 어른들이 그러는 이유도 좀 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아는 고등학생 아이가 저하고 펜팔을 했었어요. 어쩌다가 펜팔을 했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저한테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언니 저 언니한테 편지 보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걔하고 진짜 한 1년 넘게 펜팔을 했었는데 걔가 항상 고민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가고 싶은 학과가 있는데 어른들이 너무 반대를 한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맨날 고민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격려를 많이 해줬어요. 어차피 내가 하고 싶어하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대학에 가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해줬죠. 근데 그 친구가 공부도 되게 잘하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들도 반대를 하고 해서 그 친구가 가고 싶어하는 학과가 특수교육과였어요. 그래서 자기는 특수교육에 뜻을 품고 있는데 그러니까 걔가 봉사활동 보육원 같은 데 갔다가 이제 특수교육과에 관심이 생긴 거죠. 맞아요. 지옥 그 자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했어요. 어른들이 반대를 하는 것도 이해가 된다. 특수교육과면 힘들 것 같긴 하다. 근데 그게 네 꿈이라면 도전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결국은 특수교육과에 진학을 했어요. 대학생이 돼서. 거기까지는 뭐 좋았죠. 근데 정말 그러고 나서 2년 정도 후였나? 그만뒀죠, 학교를. 이거 웃어도 되나요? 그래서 괜히 미안했어요. 그냥 야 어른들 말씀 들어. 어른들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친구가 자퇴하고 아마 다른 대학을 다시 갔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죠. 사람의 꿈을 무조건 지지하는 것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저도 그때는 지금보다 어렸고, 그쵸? 사회복지사 해보고 싶다. 봉사활동 해보고 싶다. 그럼 말리나요? 힘든 걸 모를 리가 없다. 근데 이제 적성이 안 맞는다는 걸 느낀 거죠. 저한테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상 와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달라서 적성이 안 맞는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해봐야 아는 거지.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취미로 하는 것과 직업으로 삼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 그쵸? 간호학과 가서 간호사가 되지 말라는 게 간호시험이 어려워서 통과를 못할 것 같고
아, 차라리 간호조무사를 해라. 너는 나이가 참 많다. 2년제 가서 간호조무사를 하면 2년이면 그러니까 25살에 이제 사회에 나올 수 있는데, 그쵸? 간호대학이 3년인가요? 간호학과에 가면 좀 더 늦게 졸업하기 때문일까요? 근데 사실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간호학과에 가서 간호시험이 어려서 통과 못하면 그때 다음 간호조무사 하면 되잖아. 아닌가요? 간호대학 나면 간호조무사 못하나요? 간호조무사 시험 보면 되잖아. 아닌가? 아, 무시하고 끌린 대로 가면 된다? 근데 사실 간호학과 안 가면 내가 계속 마음에 걸릴 거 아니야. 그쵸? 안에서도 또 통과해야 하고. 근데 간호사 일이 힘든 건 맞죠? 엄청나게 힘들다고 그리고 태움 문화 같은 것도 엄청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간호사 했다가 그 태움 때문에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다면서요. 아, 훈수는 솔직히 재밌다. 아, 간호조무사는 실습만 거치면 금방 딸 수 있다. 근데 간호대학 나와서 만약에 그때 못하면 간호조무사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간호조무사 대학에 가면 간호사를 못하지만 간호사 대학에 가면 간호조무사라는 선택지도 있는 거는 아닌가요? 글쎄요. 본인의 적성에 맞다고 생각한다면 도전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러면 부모님들은 어느 과에 가라고 하시나요? 대안이 있나요? 부모님들, 어른들이 말하는 대안. 아, 정말 속상하다. 부모님들이 무조건 안 돼, 어려워 이렇게만 얘기를 하시는지, 아니면 간호학과보다는 다른 데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아, 애를 걱정해서 두느냐. 아, 맞아요. 훈수 두는 것도 의도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쵸? 아, 왜다 취업에만 포커스를 두나? 취업에만 포커스를 두는 이유는요, 취업 못하면 굶어 죽으니까. 아닌가요? 대학에 가서 배우는 것도 많을 텐데 단편적으로 보는 것 같다. 근데 정말 이게 나의 적성에 맞다, 나의 천직이다, 나의 꿈이다, 이러면 도전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꿈을 갖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도 꿈이 있어서 도전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그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도 그 시간이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꿈에 도전하는 시간들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젊은 나이인데 그런 도전 같은 거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은 언제든지 시작할 수 없다. 나이 먹은 사람 뽑아가지도 않아요. 아, 그런가요? 우리나라는 정말 나이 가지고 너무 많은 걸 제한하죠. 그게 좀 안타까운 일인데, 이제 수명이 늘어나고 했는데 좀 바뀌지 않을까요? 만 나이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많아졌잖아요. 그거 하는 이유도 나이 가지고 줄 못 세우게 하려고 바꾼 건가? 어쨌든 사회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아, 국립대학교 병원은 블라인드다? 와. 그런 얘기, 태움 문화 같은 거 얘기 들어보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괜찮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예전에 한번 무슨 유튜브 영상에 어떤 간호사가 나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거기 악플이 엄청나게 달렸더라고요. 내가 네 태움 때문에 뭐 일 그만두고 막 이런 악플이 진짜 많은 거예요. 어떤 간호사가 나온 영상에. 와, 근데 저렇게 나와서 착한 척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소름 돋는다 막 이런 댓글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 천사처럼 포장했는데 일할 땐 악마 그 자체였다네요. 아, 맞아요. 그런 것들 되게 많더라고요. 아, 왜 편은 없나? 글쎄요. 근데 정말 일이 어렵다라고 하면서 걱정을 하면 몰라도 그렇게 도전해보지도 않았는데 시험이 어려워서 너는 실패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의 말은 들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시험이 어려워서 되게 어려울 수도 있다 정도로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 그게 현실이니까. 근데 그냥 다짜고짜 너는 못해, 이런 걸 너는 해낼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의 말은 굳이 들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내 편이 없을 때는 결국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요? 합격률이 95%다? 아, 정말이요? 간호사 면허 시험도 혹시
평균 60점이면 합격하는 그런 시험인가요? 제가 보니까 자격증 시험 중에서 대부분이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학교 다니고 공부만 그냥 학교에서 수업만 들어도 합격할 것 같은 그런 시험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와 95% 합격률인 시험에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건 무슨 망언이죠? 그쵸? 그런 사람 말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누구죠? 시험 어려워서 떨어진다고 얘기한 사람 누구죠? 그래서 간호조무사 넘쳐나고 필라테스 강사가 넘쳐난다. 맞아요. 사실 저는 그걸 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60점 이상이면 그냥 그런 느낌. 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증표인 거지 자격을 갖추게 되는 느낌은 아니에요.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부모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왜 내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냐. 합격률이 96.6%인데 내가 그러면 저런데도 합격 못하는 그 전응하라는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부모님이 혹시 부모님이 머리가 안 좋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봐. 제가 그래서 닮아서 합격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그리고 사실요 합격률이 96.6%라는 건요 사실상 떨어지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격증 시험 보러 가면 빈자리가 되게 많거든요. 그 합격 못한 사람들은 빈자리인 사람들이야. 안 온 사람들. 그래서 생각해보면 시험 봤는데도 떨어지는 사람은 진짜 거의 없는 거예요. 반에서 양고치님만 떨어지는 시험이 있었나요? 뭐였죠? 어떤 시험이었죠? 공인중개사는 합격률이 20%. 근데 공인중개사 같은 시험은요 진짜 자격을 주는 시험이 맞는 거죠. 합격률이 그렇게 낮은 시험들은 자격증이 있으면 이 일을 할 자격이 있다. 이게 되는 거인 거고. 단소. 단소를 제가 시험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 연주는 열심히 했는데 소리가 바람 소리가 났어요. 소리 못 내서. 저 그거 못 내겠더라고요. 도면 보면서 하는 거예요? 도면 보면서 만드는 시험이었나요? 나만 소리 안 나. 제가 근데 그게 소리가 안 나도 소리가 나잖아요. 그 바람 소리처럼 작게 나죠. 그 음이 바뀌는 게 느껴지잖아. 그래서 이 정도면 난 거 아니고 했더니 선생님 비웃었어.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나오던데요? 리코더처럼 소리 쉽게 내는 단소가 나오던데요? 휘 소리가 나는데 그 음이 바뀌는 게 느껴지잖아. 소리가. 공기의 소리가 바뀌잖아. 부는 구멍 조금만 남겨놓으면? 그래서 그런 기구를 장착해서 요즘에는 이렇게 쉽게 부는 건가요? 세상 좋아졌어. 그쵸? 근데 제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단소를 불 줄 아는 친구가 맨날 병도 불었어. 그 단소 부는 요령으로 불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거의 연습을 해봤거든요. 그 병 부는 거. 근데 병은 소리가 좀 나더라고요. 해보니까. 맥주병 말고 맨날 비타 500으로 불었어. 그쵸. 병은 잘 불리죠. 비타 500 정도로 해야지 그 맥주병 같은 거는 그 입구가 좁으니까 비타 500을 하래. 그래서 막 친구들이랑 막 같이 막 불고 막 했던 기억이 나네요. 카스 맨날 불었어요. 그래서 친구랑 그 안에 음료의 양을 다르게 해가지고 소리 다르게 하게 해놓고 합주를 하는 거지. 그쵸? 단소는 왜 안 나는지 아직도 의문. 단소 가끔 날 때가 있긴 했어요. 근데 한 100번 불면 한 번 났던 것 같아. 이 정도면 우연히 나는 건가요? 그래서 잘 부는 애도 좀 부러웠어. 단소. 단소 소리 잘 낸 편이에요. 저는 단소를 유독 못 불었네요. 결론은 뭘까? 아까 이런 질문 하신 분이 있었죠? 학비는 누가 내주냐? 부모님이 내주는 거냐?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좀 더 그 부모님을 한번 설득을 좀 해보시고요. 아니면 그 돌직구로 물어보세요. 부모 왜 자꾸 안 된다고만 얘기를 하는 거냐? 내가 인생에 실패하길 바라는 거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 솔직한 심정을. 그래서 대화가 된다면 대화를 한번 해보시고요. 근데 소통이 필요하다고는 해도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 소통이 혼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대화가 안 되면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면서 부모님이 계속 태도가 그러면 부모님의 그 자존심을 깎아먹을 수 있게 그 말씀을 하세요. 내가 그러면 결국 엄마 아빠 닮아서 머리가 나쁘다는 거냐? 이렇게 말을 하면 아마 그렇다고는 안 하지 않을까. 아닌가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 머리 나쁘다고 하기 싫어하니까. 그쵸? 설득해보고 안 된다는 데 가고 싶으면 알바해서 돈 벌어도 가면 된다. 그렇네요. 어쨌든 이야기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부모님도 그냥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일 수도 있어요. 본인들이 어릴 때 좌절을 많이 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쵸? 내가 이거 했는데 실패했던 경험들도 있고 하니까 내 자식은 실패를 덜 했으면 해서 그렇게 겁을 주는 걸 수도 있긴 한데 사실 그러면 안 되죠. 그쵸? 아직 나이도 젊은데, 그쵸? 진짜 똑똑한데 일단 없어져서 기회 보는 사람. 맞아요. 진짜 멍청한 사람은 스스로 멍청하다고 안 해. 그쵸? 누구한테 듣는 건 싫어요, 돌머리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누가 저한테 머리 나쁘다고 해도 딱히 기분 안 나쁘더라고요. 머리가 나쁘지 않으니까. 아닌가? 팩폭이 아니니까. 팩폭이 아니면 아랑곳하지 수 있지 않나요? 맞아요. 스스로 어리석은지 모르는 부류들이 진짜 골 때리는 부류죠.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방법.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었을 때 화가 났다. 근데 이제 그거에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방법, 이런 걸 물어보신 건가요? 뭐라 하면 너무 신경 쓰인다? 사실 저도 신경 쓰여요. 저는 진짜 그 유리 멘탈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매도를 당해. 내가 안 했는데 했다고 막 하거나 그 사실이 아닌 거를 사람들이 막 진짜처럼 얘기하거나 나에 대해서 그런 상황을 당하면 공황장애 올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 되거든요. 공황까지는 아닌데 약간 좀 비슷한 증상이 나와요. 그래서 진짜 멘탈이 정말 유리 멘탈인데 결국은 그냥 본인을 다잡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 때 의견을 무시하는 방법은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는 방법이 있어요. 저 말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다 라는 걸 한번 증명해 보는 거죠. 저건 말도 안 되는 말이야 하면서 논리적으로 그걸 반박을 해봐요. 혼자서. 분석하듯이 혼자서 반박을 하면 저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구나. 신경 안 써도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게 되고요. 어때요? 이 방법은? 아니면 진짜 아예 무시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듣는 둥 마는 둥 무시하는 방법. 근데 사실 감정이 올라오는 걸 참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쵸? 유리분 생각보다 단단해요? 그래요? 그럼 유리랑 유리보다 더 멘탈 안 좋은 게 뭐가 있을까? 두부는 어때요? 두부 멘탈. 두부면 진짜 멘탈 약한 거죠. 두부는 정말 잘 깨지잖아. 공기요? 공기는 흐트러지지 않는 걸? 제자리로 돌아오는 걸? 10%의 사실을 가져오면 나중에 거짓말해도 알아채기가 힘들다? 근거를 들어보는 방법. 물이야말로 가장 강하지 않나요? 물은 어떤 형태로든 변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잖아. 물은 강합니다. 물주먹이라고 한다? 주먹은 물은 아프지는 않으니까 물주먹이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물은 어떤 형태로든 변할 수 있는 강력한, 그쵸? 마이웨이로 나가는 게 베스트다? 맞아요. 그 웬만한 말을 무시할 줄 아는 건 훈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훈련을 하면 돼. 샨코님 좀 도움이 됐나요? 저희들의 그 양양띠 파티의 의견이 좀 도움이 됐나요? 당혹스러우면서 뭐라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느낌이 드는데 본인의 생각을 확신할 수가 없다. 본인의 생각을 확신할 수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 최선의 상황과 최악의 상황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쵸? 제가 예전에 되게 많이 했던 생각 중에 하나인데 중2병 한창 걸렸을 때 많이 했던 생각 중에 후회라는 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람들이 야, 너 진짜 그렇게 하면 후회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막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후회 좀 하면 안 되나? 후회를 했다고 해서 제가 그 선택했던 그 경험이 의미 없는 그런 경험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후회를 하는 게 좀 더 인간적인 삶일 수도 있잖아. 내가 후회를 할지언정
그 후회를 하는 경험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있는 거고요. 그쵸? 최악을 상정하고 플랜을 짜는 거. 맞아요. 최악도 생각을 해보는 건 좋아요. 내가 만약에 이걸 선택했을 때 잘 되는 경우와 못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못 되는 경우를 생각 안 하고 그 잘 되는 경우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게 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면? 그쵸? 혹은 내가 선택할 게 그 길밖에 없어. 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간호사가 하고 싶은데 나는 그것밖에는 할 게 없어. 왜냐면 다른 건 하고 싶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쵸? 사실 저는요, 간호사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혹은 했다가 힘들어서 그만둔다고 해도, 간호대학에 가면 배울 수 있는 게 진짜 많잖아요. 일상을 살면서 간호 지식을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의 살아가는 데 차이가 엄청 많이 나겠죠? 그쵸? 응급처치 같은 것도 남다를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절대 무의미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과가 어떻든 그건 내 탓이다. 맞아요. 당시에는 그게 가장 맞다고 생각해서 간 길이기 때문에 후회를 해봤자 다시 돌아가도 할 거잖아. 그쵸? 이렇게 생각하면 좀 마음이 편해지지 않나요? 나중에 그때 엄마 아빠가 좀 말리지 그랬어. 이렇게 탓하지 않을 거면 괜찮지 않을까? 자신을 믿는 것부터다. 맞아요. 그래요. 결국 후회 없는 삶이란 존재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한 결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내가 그 당시에 그게 너무너무 하고 싶었다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연애 같은 거에 있어서도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 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 표현을 한 번도 못 해봤어. 그러고 지나가 버렸죠. 근데 세월이 흘러도 좀 아쉽잖아요, 그게? 그쵸? 그때 생각해보면 별일 아닌데 그때 좀 좋아하는 척 좀 해볼걸. 좋아한다고 고백 좀 해볼걸.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 그쵸? 그것처럼 그 좋아하는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쨌든 안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그때 해볼 걸 그랬나? 이 생각이 들죠. 맞아요. 세상에는 정답이 없는 문제가 훨씬 많죠. 후회 없이 살아라.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라. 이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비슷한 뜻일 수도 있지만 다르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네요. 후회 없이 살아라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라. 그쵸? 후회 없이 살다 보면 후회 없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 맞아요.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되는 거고. 경험은 좋고 많이 해볼수록 좋지만 해보지 않아도 되는 경험은 존재한다. 맞아요. 저도 이거 동의합니다. 해보지 않아도 되는 경험은 정말 분명히 존재해요. 고백하고 나중에 하지 말 거라고 후회할 필요도 없어. 그런가요? 그쵸. 저도 그런 생각은 들어요. 해보지 않아도 되는 경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상한 애랑 연애하는 거 이런 거. 이런 건 해보지 않아도 되는 경험이죠. 그쵸? 24살에 대학 가는 게 늦은 나이인가?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전에 막 70대 할아버지가 막 대학 간 것도 있지 않았나요? 사실 배움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고요.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 오히려 나이가 많고 내가 공부하고 싶은 게 있어서 대학에 가는 사람이 좀 더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20살에 대학에 가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나라 학생들은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 가야지 이런 생각이 그냥 의무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고등학교의 연장선으로 고등학생 때도 막 그 학교 되게 대충 다니고 이런 애들 많잖아. 그런 것처럼 대학 가서도 그냥 대충 다니는 애들 많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그 학교에 간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배우고 싶은 게 있어서 가는 거잖아. 그래서 수업을 좀 더 진지하게 들을 수도 있어요. 물론 모두가 뭐 그렇게 일반화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장점도 있을 수 있다고요. 그 목적이 뚜렷하니까. 맞아요. 필요에 의해서 배우거나 좋아서 배우거나 이거는 진짜 제대로 배우는 느낌이 나죠. 그냥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대충 대학교 가서 시간 때워 이런 사람들은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그쵸? 그리고 배움이라는 게 시험만 잘 본다고 해서 잘 배운 게 아니잖아. 대학을 다니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내가 배우고 싶어서 가는 이 상황이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더 잘 배울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저는 꿈이 있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모르겠어. 꿈이 없어. 그래서 저는요, 항상 하는 얘기가 꿈을 일찍 발견하는 것도 그 사람의 운이고 재능이라고 생각해요. 꿈을 찾지조차 못하는 사람도 있고, 꿈이란 뭘까?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게 꿈 아닐까요? 아, 나 이거 정말 하고 싶어. 이런 게 꿈 아닐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는 모든 노력들이 너무 즐거운 거, 이런 게 꿈이죠. 고민 해결됐나요? 그 부모님하고 잘 이야기해 보시길 바랍니다.